본격적인 키 크는 수술 언제부터 됐을까? 이 사람 그걸 보고 저거를 어떻게 하면은 될 것 같은 거야. 돌아가지 못하게 잡아 당긴 다음에 석고를 부어가지고 굳혀버려. 근육이나 이런 것도 다 찢어지잖아. 창훈 선생님이 근데 아까 발바닥이랑 이거 하는 거 보니까 이건 한 거 같아. 이거 아산병원 첫 번째 케이스로 했잖아요. 안녕하세요, 닥터 프렌즈입니다. 진짜 오랜만에 우리끼리 하는 의학의 역사. 또 이렇게 또 새로운 옷을 입고 From Right 말 아저씨 만말 아저씨 뒤에 그림도 있어요. 메뉴. 아 메뉴. 네. 이거는 이제 성공했다. 좋은 거. 그리고 뒤는 떡볶이가 있어서 fail. From right 말 아저씨. 저는 이제 정신 건강을 오케이. 위해서 아니요. 예. 언젠가 이거 한번 티를 팬미팅 때 뭐 이럴 때 한번 저희가 좀 드리고 싶어가지고 드리고 싶어가지고 만들어봤습니다. 만들어놨는데 테스트로. 그리고 잘 오늘은 나오네. 팬미팅에 오시면 아시게 될 겁니다. 생각보다 더 작구나. 오늘 의학 역사와 관련이 예, 있나요? 그렇죠. 키가 네. 우리 다 작죠. 아는 형님 보셨으면 아실 거예요. 이수근님이랑 비슷합니다. 좀 더 크지. 너는 그렇게 비슷하지. 말해봤자 소용없습니다. 우창훈 선생님이 계단에서 내려온 거 보셨을 덜컥 거예요. 하고 떨어지는 신발에서 거. 그 신발이 원래 그런 신발이고요. 네. 거의 한 25cm 정도? 예, 자, 신발이. 이 키, 저희 아내들은 정말 다행히도 키 말고 다른 걸 많이 봐주셨죠. 사실 그렇잖아요. 키만 봤으면 결혼했겠어요? 작은 키를 좋아할 수도 있잖아요. 그럴 수는 없는 아유, 거지. 그거는 키를 포기한 거지. 키가 중요합니다. 오죽하면 키 크는 수술까지 나왔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키 크는 수술의 역사, 즉 사지 연장술의 역사입니다. 팔도 늘려요? 늘릴 때도 있습니다. 그래요? 왜냐면 이게 애초에 나온 게 저희처럼 작은 키를 크게 하려고 만든 게 아니고 좌우가 다른 사람들을 맞춰주려고 하다 보니까 교정술이구나. 이게 된 거예요. 아. 물론 이제는 교정 목적보다는 연장술의 목적으로 훨씬 많이 있을 수 하지만 있겠죠. 그래서 보면은 우리나라 꽤 많이 할 것 같죠. 근데 우리나라가 건수가 많은 편이 아니에요. 인구 대비로 보면은 미국이나 유럽이 훨씬 많습니다. 그러니까 키에 대해서는 당연히 그 욕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아 우리나라뿐만이 아닙니다. 근데 미국 가면 더 그럴 거 아니야. 미국 유럽은. 미국은 막 190 덩치가 더 이런데 크니까. 큰 사람들이 많으니까. 예를 들어서 190짜리가 있는데 뭐 걔만 하면 힘들잖아 좀 솔직히. 뭐 라스베가스 이런데 남자 화장실 가잖아요. 소변기가 너무 높아. 되게 힘들어요 그러면. 까치발 써야 돼 막 어떤 거는. 그래요? 언제부터 키를 중요하게 생각했을까? 피지컬 자체가 중요한 게 오히려 옛날이었으니까. 그쵸. 사실은 원시 시대에는 더 중요했어요. 수력, 싸움. 수렵 채집할 때야말로 진짜. 키가 크면 당연히 생존에 유리한 면이 있어요. 더 높은 곳에 과일을 딸 수 있고. 맞네. 키가 크다는 건 사실은 체격도 더 크다는 그러니까. 거고 힘이 더 세다는 거고. 사냥도 잘하고. 그렇지만 빙하기 때는 사실은 작은 게 더 유리합니다. 그치. 왜냐면 기초 대사량이 더 적어서 유리하니까요. 하지만 그런 특이한 기후 상황을 제외하면은 키 큰 게 유리합니다. 빙하기 정도는 와야 빙하기 정도는 와야 우리가 좀 자연적으로 유리해집니다. 하여튼 성경도 보면 누가복음 12장 25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한 자가 우리나라 단위야. 30cm 옛날 단위 정도 있잖아. 아니야? 30cm 정도. 그러니까 이걸 보면 염려해서 네 키가 크겠냐? 그 말은 뭐겠어요. 유대 민족들 사이에서 키 작다고 염려하는 게 있다는 거네. 키 큰 것이 선호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진시황릉 병마용을 지키는 병사 키가 평균 몇인 줄 알아요? 180. 184입니다. 당시 중국인 키 150입니다. 30cm 이상 컸던 거예요. 그러니까 선호되는 키가 있는 거예요. 황제를 지키는 그거 병사들 하려면은- 이 정도는 커야 돼. 그리고 조선시대 똑같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더해요. 지금의 우리가 엄청 외모 지상주의인 것 같잖아요. 맞아요. 근데 기록이나 실록 보잖아요. 조선 사람들이 생각보다 외모 지상주의 진짜 심합니다. 일단 왕이 어떤 시나리오를 총회할 때 잘생긴 사람을 총회해요. 평가 기준이 오히려 불명확하니까 내가 봤을 때 얘가 잘생겼어. 그럼 내가 얘를 쓰는 거예요. 당시 그러니까 조선 시대에 선호되었던 미남상. 약간 이런 말 하잖아. 야, 나 조선 갔으면 괜찮은 편이야. 조선 시대에는 미적 기준이 달랐어.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린 다 탈락이야. 일단 얼굴이 희고 키가 크고 어깨가 넓고 풍채가 좋은 사람을 뽑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어깨가 좀 좁고 하얗고 키가 크고 이쁘게 생긴 사람도 좋아했어요. 미남자 되게 유명했던 게 연산군입니다. 연산군이 엄청 이쁘게 생겼어요. 진짜? 이러고 보면은 키에 대한 욕망은 현대 사회에서 생긴 게 아니고 사실 역사와 함께 했던 거죠. 그리고 다들 키가 크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뭐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시도는 좀 나중에 되는 겁니다. 근데 사지 연장술 이건 조금 어렵고 위험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되게 쉬운 수술도 있어요.
국소만 치료할 수 있는 수술이 있어요. 머리? 맞습니다. 와, 두피? 스페인 마드리드 루이 드 라크루즈 박사님이 고안한 수술입니다. 5cm 정도까지 클 수 있는데 야, 거기서 5cm면 뿔이잖아, 뿔. 두피를 절개해서 실리콘을 넣는 겁니다. 모양새가 이렇게 좋을 것 같지는 않은데 네. 보통 어떤 사람들이 하냐, 내가 키가 171이에요. 근데 경찰이 172야. 그러면 채용 검진에 안 돼. 근데 솔직히 1cm 차이는 좀 억울하잖아. 그러지. 그럴 때 이제 이런 걸 해가지고 들어가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하여튼 다시 돌아와서 본격적인 키 크는 수술 언제부터 됐을까? 자르고 붙이고 살아남아야 되니까. 그쵸. 아직 살아남아야 되는 건 생각 안 해도 됩니다. 아, 그래? 그러면 이집트 때 했을 것 같은데? 아니요. 그 정도는 아닙니다. 아, 그래? 오래 안 됐어요. 1905년입니다. 1905년. 아, 그래? 이탈리아 볼로냐라는 지방에 알렉산드로 코디빌라라는 분이 처음 시도해요. 이 사람이 사실 근데 중세 시절에서 힌트를 받습니다. 혹시 신밧데몬 롯데월드 가면 타봤어요? 타봤어요. 그 옆에 이렇게 막 사람들 고문하는 거 어, 사진 늘려서 막 이렇게 원래 관절 뽑는 거잖아요. 이게 엄청 네. 아픈 거잖아요. 이 사람 그걸 보고 저거를 어떻게 하면은 될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일단 마취가 있으니까 환자의 발과 발목에 못을 박아. 어? 그래서 고정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마취제를 투여한 다음에 확 잡아 당겨요. 에? 잡아 당긴 다음에 그게 돌아갈 거 아니야. 다시 돌아가지 못하게 잡아 당긴 다음에 석고를 부어가지고 굳혀버려. 아, 보고에 따르면은 이 방법을 통해서 단번에 8cm까지도 연장이 된 게 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들으면 느낌이 오죠? 당연히 문제가 생기겠죠. 일단 신경이 끊어져, 마비가 돼요. 그리고 경련이 생기고 근육이 찢어지고 심지어 미쳤네. 혈관도 찢어집니다. 그나마 경한 경우에는 관절이 빠진 경우에는 그냥 걷지 못하게 되는 정도. 근데 되게 많이 죽었습니다. 그 짓을 했단 말이야. 그걸 왜 이렇게 많이 했나 보네. 이걸 몇 번 했죠. 이 사람이 심지어 꽤 이름이 있는 의사예요. 진짜 잔인한 놈이다. 잔인하죠. 이게 대상이 환자였다고 하는데 이걸 죄수를 대상으로 했어도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진짜 잔인한 놈이네. 이 양반이 이렇게 하니까 늘어나긴 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사람이 사는 건 중요하지 않다고 그랬죠. 와, 이 당시 미쳤네. 사람들은 늘어났어 일단. 아씨 그러면 뭔가 될 것 같은데. 그래서 루이 옴브레단이라는 소아외과 및 성형외과 의사인데 이 사람 프랑스 사람. 이 사람은 꽤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처음 한 게 유방 절제술 후에 대흉근 피판을 이용해서 재건술을 최초로 시도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게 성공했어요. 수술에 굉장히 자신이 있고 명망이 있는, 그러니까 마냥 이상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쪽에서도 대단한 위협을 달성합니다. 이거 저런 식으로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 뼈를 잘라 일단. 그 다음에 외부 고정 장치를 이용해서 점진적으로 연장하는 걸 시도합니다. 오, 훌륭하네. 이거는 사실은 굉장히 맞죠. 근데 생각보다 뼈에 고정하는 핀을 제대로 만드는 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뼈를 잘랐어. 그리고 당기는데 이게 고정이 안 되니까 틱 하고 빠져요. 그러면 이제 뼈가 부러진 사람이잖아요. 골절을 경험한 사람이 된 거지. 피는 안 크고. 이게 약간 너무- 골절이 야, 너무 무섭다. 조각조각 좀 날 가능성이 크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푹 하면. 예쁘게 딱 왜냐면 골절이 이 당시에는 아니라. 전기톱 같은 게 없으니까. 혹은 이제 뼈에 이물질을 꽂았죠. 근데 이 이물질이라는 게 지금은 멸균도 되고 성분도 티타늄이나 이렇게 처리를 해서 거부 반응을 안 일으키는 걸 찾아서 했지만 잘 모르니까 거부 반응도 생기고 감염도 잘 생기고. 그래서 다리 잘라야겠네. 골절 또는 절단을 경험하는 환자가 되게 키 되는 커질려다가 경우가 다리 절단한다고? 그쵸. 그 정도로 열망이 있었던 거예요. 키가 더 작아졌겠다. 아니, 생존이 문제. 그러니까 그렇죠. 이 두 가지를 개선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비트리오 푸티라는 사람인데 푸티. 아까 말씀드렸던 코디빌라의 제자예요. 확 당겨가지고 사람이. 그 볼로냐? 네, 와. 본론이에요. 이 사람을 봐도 자기 스승은 좀 그래. 그래서 아까 루이 옴브레단의 아이디어를 차용합니다. 개선한 거는 스프링을 달고 핀을 엄청나게 강력하게 해서 스프링은 이게 점진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힘을 빌어서 연장술을 시도합니다. 그리고 이 루이 옴브레단은 대택으로 그냥 뚝 잘랐거든.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 그래서 Z자로 골절을 시킵니다. 그치. 그러면 이제 좀 이게 할 수 있잖아? 근데 이게 속도를 조절을 못해요. 뼈가 자라 나온 다음에 해야 되는데 자기 생각에는 일주일이면 될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자꾸 당겨. 그러니까 이게 쇼크사를 합니다, 환자들이. 너무 아파서. 그러니까 뼈는 안 자라 있는데 당기면 근육이나 이런 것들 다 찢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통증에서 쇼크사를 하거나 죽진 않았더라도 근육, 신경, 혈관에 손상이 있어서 걷지 못하게 되고 또 감염이 생기면 뭐 절단을 해야 되거나 사망을 해야 되는, 이게 1920년대 일이에요. 와. 100년밖에 안 됐습니다. 이제 또 다른 도전자가 나와요. 이 사람은 어구스트 마이어라는 분인데 지금까지 이 사람들은 골막을 살린 상태에서 이렇게 자른 거거든요. 이 사람은 다 자르면 더 자라는 거 아니야? 다리가 절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그런 실패를 하고 이 꼴을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좀 섣불리 도전을 못하고 하면 안 되겠네. 그래서 크게 발전하지 못하고 시간이 흐릅니다. 그러다가 1939년 반원형 외부 고정기를 이용한 지금 현재 지금이랑 비슷하죠. 근데 이게 문제가 있었어요. 계속 속도 조절을 못해. 빨리빨리 해. 그래서 연조직, 혈관, 신경, 근육의 손상을 피할 수가 없었어. 그리고 여전히 감염의 위험이 있었는데 진보한 것은 이러이러한 게 문제다 라고 목록화를 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야, 그 사람들 키 작다고 씨 그렇게 죽여놓고 이제 와서 이제 와서 야, 이제야 프로그램 리스트를 만들면 어떻게 씨. 이제야 문제 목록을 만든 겁니다. 이게 다 한 명 한 명의 목숨값인 거 아니야? 지금까지는 아, 그냥 했었는데 이제 너무하네. 34년이 지난 다음에서야 이제 됐죠. 근데 그 다음에도 이게 잘 시도가 안 돼요. 그러다가 이제 독일의 뉘른베르크의 하인츠 바그너라는 의사가 나옵니다. 이 사람은 나쁜 사람이야. 지금까지 했던 사람들은 착한 사람들이었어? 나랑 진짜 이거 또 분노한지 알아? 한 번쯤은 마음속으로 고려를 했던 선생님. 저도 했었거든요. 고려를 했었습니다. 지금 약간 더 분노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떤 짓을 했냐? 이제 예를 들어 진승이가 왔어요. 그럼 엑스레이를 찍어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사진을 합성해. 그러니까 지금 다리 요만해. 이만한 다리로 만들어줘요. 우와! 이렇게 될 수 있다. 마케팅을 그렇게 합성 사진을. 그럼 그걸 보고 우창윤이 온 거예요. 사실 문제는 죽었는데 지금. 그 우창윤도 하겠죠? 하는데 이게 잘 안 돼. 절단한 뼈 사이로 뼈가 안 나와. 그래서 이분한테 수술받은 분은 대부분 외부 고정 장치가 없이는 생활이 아예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감염 등의 합병증이 생겨서 결국에는 사망하거나 절단하거나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근데 우리 셋 다 알고 있는 이름이 있을 겁니다. 키 큰 수술의 이름이 뭐죠? 일리자로프. 그쵸, 일리자로프죠. 이게 사람 이름입니다. 이 사람이 소련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70년대에 서독 사람이야. 근데 공산 세계에서는 1951년에 이미 개념을 잡았어요. 이분은 원래 사지연 장수를 목적으로 한 게 아니야. 좌우 길이가 다른 사람을 이제 맞추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면 과도하게 또 안 하긴 네, 했구나. 굉장히 조심해서 한 거죠. 이 사람은 어떻게 했냐? 지금까지 대퇴부에서 많이 했거든요. 근데 지금 수술 여기다 하나요? 여기다 안 하죠. 밑에다 하죠. 종아리에 뼈가 2개가 있습니다. 앞에 정강이뼈, 옆에 종아리뼈가 있죠. 그 중에 정강이뼈를 절골한 다음에 외부에서 고정쇠를 박아서 수술을 해요. 근데 대퇴부는 여기가 너무 근육도 크고 하니까 애초에 당기면 힘이 너무 강해. 근데 여기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그게 약하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훨씬 더 안정적으로 키 성장을 꾀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고정을 위아래로 합니다. 이전에는 이쪽은 고정만 하고 위는 당기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이제 헥사포드로 원형 고정 장치를 돌리면서 해가지고 이거를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니고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사선으로 갑니다. 직선으로 당기는 게 아니라 약간 분산이 돼서 가요. 이 사람이 물리적으로도 그런 걸 해가지고 속도도 조절하고 사실 이제 구소련의 그 물리학이 대단했으니까 이 사람은 그리고 동물 실험을 먼저 했습니다. 딴 거는 그러면 동시에 안 하고 있어? 사람한테 먼저 한 거예요. 왜 그랬지? 왜 그랬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당기는 힘에 의한 스트레스로 뼈와 연조직이 어떻게 자라는지 어느 정도의 스트레스를 줘야 이게 되는지 동물 실험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힘을 맞춰서 천천히 우아하게 힘을 적용을 한 거죠. 동물한테 하기 좋은 실험인데. 그러니까. 이건 해볼 수 있는 실험인데 안 했던 거예요, 다른 데. 일리자로프가 그렇게 해서 만들었습니다. 수술을 완성한 거예요. 근데 이거는 외 고정 장치만을 이용한 수술입니다. 사실 저희도 여기서 아마 업데이트가 안 됐을 거예요. 우리가 키 크는 수술이라고 뭔가 이렇게 다리에 이렇게 장치 달고 누워가지고 한 6개월 정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옛날에는 사실 이거 하고 나서도 못 뛴다 이런 얘기 많았잖아요. 맞아요. 근데 지금은 내고정을 같이 합니다. 왜냐면 이제는 우리한테 거부 반응을 안 일으키는 소재를 다 찾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로 하면 3개월이면 끝난대요. 외고정 내고정 같이 하는 같이 거야. 하면. 그리고 내고정만 하는 경우도 이제는 있습니다. 겉에 안 티가 안 나고 훨씬 편하겠죠. 최종 목표는 골수 내 고정 장치라고 합니다. 아예 뼈 안쪽에서. 근데 이건 되면 약간 SF일 것 같긴 한데 어쨌건 사실 우리가 제일 궁금하죠. 물어봤어요. 정형외과 몇 살까지 친구한테 몇 살까지 할 수 있냐. 해볼 수는 있대요. 야, 이거 거의 옛날 그 늘렸던 의사의 마인드 아니야? 코디빌라 마인드. 코디빌라 마인드 아니야? 야, 그럼 땡겨보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궁금해서 찾아봤어요. 50대도 성공사가 있어요. 케이스가. 한 10cm까지 안 되고 한 3cm? 아니야. 7, 8cm까지 진짜? 노려볼 수 있대요 이제는. 근데 그 친구가 그랬어. 40대라서 7, 8cm는 안 될 수도 있대. 그렇지만 클 수는 있다. 창윤 선생님이 근데 아까 발바닥이랑 이거 하는 거 보니까 이건 한 거 같아. 야, 발바닥이 뭐래? 대학교 때보다 더 커졌죠? 네, 했어요. 이거 아산병원 첫 번째 케이스로 했잖아요. 그래서 이 친구가 바닷가 갈 때도 맨발로 안 다녀요. 발바닥 생긴 게 이렇게 생겼어요. 야, 지금도 맨발인데 그 무슨 소리야? 마사지용 신발처럼. 우창 선생님은 이거 하고 이거까지 하면 야 20cm 크겠다.
이거는 사실 제가 궁금해서 찾아봤습니다. 와, 그리고 이제 많이 좋아졌다, 수술이. 정형외과 친구한테 제가 이 수술이 정확히 이해가 안 돼가지고 정형외과 친구한테 물어봐서 일리자너폴에 대한 지문은 그 사람이 써준 거예요. 하여튼 그 동물 실험 통해서 했다 이렇게 된 거고 지금은 뭐 엄청 발전했더라고요. 3개월이래요. 이제는 해도 운동할 수 있대? 뛰는 것도 다 합니다. 러닝 정도는 괜찮대요. 하여튼 오늘 이렇게 키 크는 수술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또 다른 의학의 역사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